낮은 학점, 퇴사 이유, 공백기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낮은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낮은 학점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낮은 학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낮은 학점, 퇴사 이유, 공백기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그거를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거예요. 그게 되게 부끄러워지고 그때부터 주눅이 들고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로 내가 자신감이 갑자기 잃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더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낮은 학점을 자랑할 필요는 없고 당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떻게 했다. 그 보완을 학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점은 못 땄지만 어떤 점을 내가 노력을 해왔다 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즉 이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학점 대신 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표현이 아니라 제가 학점을 따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철이 없었나 봅니다. 학과 공부보다는 다른 게 노는 데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뭐 어떤 것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학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뼈저리 깨닫고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다 따라잡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해서 제가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학점이 낮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학점 낮은 거 반성하고 계시죠? 안 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반성하신 거 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는 아까처럼 내가 약점이라 생각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물론 또 하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그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하시고 그 행동하신 것을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일이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거 되게 근본적이고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면접관이 일이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어떤 스킬적인 답변이 아니고 솔직한 마음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이 진짜 적성에 안 맞으면 퇴사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단순히 저는 그래서 일이 안 맞으면 퇴사를 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 이런 가정했을 때 제가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 일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이 안 맞는지는 일단 버티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일이 안 맞으면 퇴사하겠습니다. 일이 안 맞으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결과를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맞았을 때도 내가 어떻게 회사에 맞춰서 한번 극복해 나가보겠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일이 안 맞고 하다면 나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다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핵심이 적성이 안 맞더라도 회사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너무 이것만 얘기를 하면 거짓말 같은 게 뻔하니까 뒤에 이제 후속 조치가 있는 거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연봉에 궁금하대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연봉 관련해서 여쭤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연봉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취합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이 이게 연봉을 물어본다고 해서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봉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보예요. 근데 그거를 면접장에서 물어보거나 하면 안 되죠. 면접은 내가 테스트 받는 자리니까. 그게 아니고 최종 합격을 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나중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이게 사실 맞나요? 어느 부분까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해주실 거예요. 이 정도 선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신입은 연봉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테이블이 있는 거지. 4달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봉 계약하러 가실 때 보고 나서 연봉이 너무 나죠, 그만 안 다닐래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예의 바르지 않은 거 아니니까 공손한 태도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예요.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나 가능한 거지, 면접장에서 면접 전에 하시면은 별로 좋은 인상은 남기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최종 합격했으면은 이제 내가 입사를 결정해야 될 때니까 연봉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는 공손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녕!